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개시 결정문하고 같이 송달되는 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최근에 개시 결정이 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전지방법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최근에 개시 결정난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관할이었습니다. 사건에서 2020 개회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요. 채무자 여기 가려져 있는데 저희 고객의 주소지와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 송달 장소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제 사무실 주소하고 송달 영수인 구명모하고 제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는 저에게 송달이 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결정 주문인데요.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이의 기간이라고 있죠. 2020년 9월 28일까지로 한다.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020년 9월 28일 전까지 이의 신청을 하라 이 내용입니다. 채권자 집회의 기일 및 장소에서 2020년 10월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채권자 집회 기일에 채권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문과 함께 이유해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간단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문은 이렇게 한 장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 외에 중요한 내용은 개시결정 통지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지서의 내용도 같이 한번 볼게요. 통지서의 내용입니다. 똑같이 대전지방법원 써 있고요. 통지서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이름 똑같이 기재되고 송달 장소는 저희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원은 2020년 7월 28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다음 사항을 볼게요. 1번에 보면은 주문이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이의 신청 기간 똑같이 써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기일 및 장소 개시결정문 내용하고 똑같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4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채무자의 유의사항이라고 써 있어요. 채무자는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된다 써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 집회에 채권자가 참석해서 변제 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하라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 집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따라서 채권자 집회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2번을 보면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 계획 안에서 정한 최초의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신한은행이라고 써있죠. 변제 금액을 넣는 계좌는 다 신한은행으로 개설이 됩니다. 가려진 부분에는 계좌번호가 써 있고요. 이 계좌번호에 변제금을 입금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5번 보면 채권자 유의사항이라고 써있죠. 채권자에게도 개시결정문은 똑같이 송달을 하거든요. 채권자들이 유의할 사항을 따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채권자에 관한 내용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을 보면 변제 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 변제 현황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지방법원 대표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대전지방법원 사건이니까 이렇게 대전지방법원 대표번호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것 뿐이고 인천지방법원 또는 서울회생법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제 현황이 뭐냐 하면은 변제금을 내가 얼마나 납부했는지 또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확인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안내고요. 7번은 또 채권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의 명의 변경, 채권 양도나 양수, 대위 변제, 상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양식을 뽑아서 신청을 하라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채권자에 관한 내용은 채권자 측에서 알아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까지 통지서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개시결정 안내문이 또 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안내라고 써 있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 집행기일 등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집행기일에 출석하여 변제 계획에 관한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 써 있고, 채권자 집행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 보면 신속한 주소 고정 및 송달료 준하, 이러한 부분은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 3번 변제 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이라도 변제 계획안에서 정한 최초의 변제일이 언제냐 하면 제가 알려드려요.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 90일 이내의 날짜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하는 날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날부터 앞서 본 통지서에 있던 신한은행 계좌번호 있죠? 그쪽 계좌번호로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번 보면은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해야 할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실무상 인가 전에는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게 전액 납부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제 금액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면 법원에서 일부 금액만 미납이 있을 경우 인가 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변제 현황 조회 똑같습니다. 아까 앞서 본 내가 변제 금액 얼마나 냈는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이 페이지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이렇게 해서 개시결정이라면 개시결정문하고 통지서 그리고 안내문 총 3가지가 송달이 되는데요. 변제금 입금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자 집행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